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일본의 독도 점령,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독도 사진이죠. 이 문제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면 한국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는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일본의 국력이 강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지레짐작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이런 걸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국제적인 영토 분쟁에 있어 해결 사례들을 검토해 보니 단순히 일본이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두 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국제법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본 측이 약간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 측에 더 정당성이 있다는 건 영토로 주장한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인데 당시에 조선은 일본의 외교권을 뺏긴 뒤라서 이로 인한 정당성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충분히 항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20세기 전에, 그러니까 1901년 그 이전에 조선이나 일본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다는 주장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다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9세기 말까지 토쿠가와 막부는 독도를 일본 영역 외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인들 중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가 그때 그걸 조선 영역으로 봤는데 이제 와서 일본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인으로서 위신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한국 모 방송사에서 나온 방송을 보니까 어떤 일본 할아버지는 그걸 사무라이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던데 사무라이 정신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 좀 길어지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사무라이 정신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기록들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토쿠가와 막부가 독도를 일본 영역 밖으로 인식한 서류적 증거들은 많으므로 조선이 이를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만 찾으면 되는데 조선이나 그 전에 문제는 독도 조선 영유 인식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국제법적으로 조선 정부가 독도를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못 됩니다. 문헌들은 많이 제시되는데 이제 삼국사기부터 쭉 나옵니다. 문헌들은 많이 제시되는데 그 문헌에 제시된 객체인 섬이 독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독도는 엄밀히 따지면 섬이라기보다는 암초에 더 가까워요. 바위에 바위 그냥. 을릉도와 상대적인 거리를 숫자로 기록된 것도 없고 지도 증거라고 내세우는데 보면 을릉도와 인접한 것 같이 그려져 있고요. 좀 너무 엉성하게 그려져 있어요. 기록들 자체가 너무 엉성하고 그래가지고 구체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류 증거가 없더라도요. 누군가 잠깐이라도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양국에 없고요.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좁고 그리고 다 경사가 지고 그래가지고 평평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담수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강풍 한번 불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 만한 장소가 못 되죠. 잠깐이라도. 그리고 이제 독도에서 양국의 어부들이 강치잡이를 했었다면 이제 그 양국 다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도 주장하고 일본도 주장하는데요. 이거는 국제법적 근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영토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갖다 근거로 삼질 않습니다. 참고로 독도 강치는 일본 측에서 일제시대 거의 씨를 말렸고 해방 후 한국 측에서 멸종시켰습니다. 끝장을 냈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결국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영유권 주장을 동시에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국제법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해방 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를 꺼리면서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승만이 평화선이라고 바다 위에 선을 딱 그어버리고 버티기로 들어간 겁니다. 일본 측도 그렇지만 미국 측도 엄청나게 곤혹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 어선들 납포하고 총격을 가해서 일본 어부들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다가 6.25 터지고 그리고 그 후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지만 독도 수호대의 활약과 일본에 대한 미국 측의 만류 등이 결합되어서
한국이 7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일본이 독도의 무력 침탈을 안 하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의 만류예요. 다른 하나는 무력적 균형 상태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군은 육군이 일본 육상 자위대보다 전력이 우세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는 한국 해군보다 전력이 우세합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현재 양국 전력으로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한국군이 대마도를 점령한 뒤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났어요. 대마도가 부산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 해병대와 육군이 우세한 한국군이 점령하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베 신조는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더욱 증강시키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어요. 심지어 아베 부부는 백악관에 방문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49번째 생일 잔치를 해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랬으면 국내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푸들이냐라는 말이 100% 나왔을 겁니다. 미국 측은 일본 해상 자위대 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별로 탐탁치 않아 했어요. 해군 전력은 국제적 패권과도 밀접히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패권 조금이라도 나눠 갖자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남진해해, 동진해해 등에서의 중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해역들은 예상 자원 매장량도 엄청나고 그것보다 더 민감한 건 국제무역의 중요 루트라는 겁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원유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선이 걸쳐진 해역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 우방이라 믿었던 한국이 최근 20년 사이에 친북적인 대통령을 2번 선출한 것 때문에 한국군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미국 측에 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여기다가 아베의 총력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두 척의 이즈모급 헬리콥터 모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죠. 지금은 헬리콥터 모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700만 톤 배수량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계획은 비용 대비 효용이 많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돈지랄이란 말도 있습니다. 돈 들인 만큼의 효용이 있을지가 매우 의심되는 그런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계속 진행되는 건 한국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해상 자위대의 한국 해군에 대한 우위 정도가 일본 측의 방위비 지출 중대로 지금보다 심화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국방비의 감축으로 인해 해상 자위대의 전력과 한국 해군의 전력차가 벌어지는 동시에 한국의 육군 해병대적 전력 우위가 줄어든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내내 지킬 수는 없더라도 일단 실효적 지배에 들어가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잘해야 동도는 일본이, 서도는 한국이 영유하게 되는 판결 정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삼국 사기 등의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증거로 들이밀면 불행한 일이지만 재판관들이 어이없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인 증거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막연한 자료들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 보강할 수 있는 걸 자꾸 요구할 텐데 결국은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면 보강이 안 돼요. 이게 숫자적인 그런 걸 갖다 자꾸 요구를 할 거라고요. 구체적인 증거가 이거 가지고 지도들은 증거가 잘 못 돼요. 조선 측에서 정밀하게 그린 지도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걸 따질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걸 갖다 독도를 갖다 이렇게 그리면서 조선의 영토다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증거 제시는 자칫하면 재판관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은 정신 상태가 현대 문명인보다는 토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할 위험이 크죠. 왜냐면 억지로 보이니까, 우긴다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재판관들만 보면 되는데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질 거란 점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의 시조 지배가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니 문재인의 한국 대통령 당선은 아베가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회가 참으로 많이 생긴 거예요, 일본 측에서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5월 1일 방송에서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토착 왜구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방송을 의외로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한국에게 피해 주고 일본에게 이익 주는 집단 주제, 반의를 앞세워 별 지랄들을 다 하는 자들이에요. 참.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